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소방장 전술 기출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시험 문제 바라보신 분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죠? 문장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문장이 길었고,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는 우리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 이런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중간에 이제 토시를 고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교재에 오답해가지고 문장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은 신경 쓰신 분은 그렇게 오답을 찾기가 어렵진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딱 잡았으면은 1번부터가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좀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죠? 문장이 길어가지고, 어려웠을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발화기, 성장기, 그다음에 프레시오브, 채성기, 세태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진행되는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연소 가연물이 하염 위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위의 공기를 이렇게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우리가 성장기 단계다 이렇게 있죠. 성장기 단계. 그래서 가가 먼저 시작됩니다. 성장기 단계는 이제 가 단계가 되겠죠. 구획실 내부의 상태 매우 급속하게 변하는데 이때 화재는 자, 처음 발화된 물질 연소가 지배적인 상태로부터 구획실 내의 모든 노출된 가연물이 요거 문장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구획실 내의 모든 노출된 가연물질 표면이 동시 발화하는 것 이렇게 설명했죠. 동시 발화하는 건 우리가 프레시오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레시오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요 문장만 제가 여러분이 동시 발화하는 거 요 문장만 여러분 좀 신경 쓰실수록 되죠, 그죠? 화재가 구획실 내에 있는 이온 가능 가연물을 소모하게 됨에 따라서 열 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세태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가 이렇게 되죠. 다가 이렇게 되고 구획실 모든 가연, 제가 요거 주의를 했습니다. 구획실 내의 모든 가연물이 화재와 관련될 때 이렇게 모든 가연물이 화재와 관련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모든 노출된 가연 물질의 표면이 동시 발하는 거. 요 문장 두 개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라번이 이제 채성기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채성기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려고 했던 부분만 놓치지 않았으면은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소사에서 결합하여 발화가 시작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발화기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마, 가, 나, 라, 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문장이 길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은 필요를 하는 부분이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 아마 쉬웠을 거예요. 갈로는 많지만은 문장이 길었지만은 쉬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소화전에서 소화전의 연결 금속권은 65mm로 고정이죠. 이건 왜 65mm냐면은 자, 어떤 회사에서 생산이 되는 간에 우리 전 있는 구경 그 구경은 소방에서는 호수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 승인을 받는 거죠. 형식 승인 조건에 자, 예를 나사산의 간격은 얼마나 해야 되고 깊이는 얼마 해야 되고 모든 기준이 40mm는 40mm 맞게 65mm는 65mm 맞게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65mm로 고정했죠. 그래서 65mm 호수에 어떤 회사에서 생산되는 간에 65mm 호수에 전부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자, 요걸 요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65mm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급수탑 배수관의 구역은 급수탑 배관. 급수탑의 목적은 이렇게 빨리 탱크차에 물을 이제 공급받기 위한 게 목적이다 보니까 최소한 100mm 이상으로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폐 부분은 지상에서 15에서 1.7 이렇게 했습니다. 15에서
15가 아니고 0.8에서 1.5 이렇게 되죠. 0.8에서 1.5.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랬습니다. 0.8에서 1.7, 0.8에서 1.7. 그 보통 이제 여러분이 가슴, 얼굴하고 가슴 요 사이에 우리가 힘이 들어갔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힘을 이제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낮은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150 그다음에 70, 170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180대는 키보다는 170이 많아요. 그죠? 170 많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150에 170입니다. 1.5에서 1.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답이 디귿만 바로 아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수조의 물을 공급하는 건 상수로에 자동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거 자동이죠, 그죠? 자동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건 밀려 있는데 170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0 이상, 170 이하. 이렇게 됩니다. 요거 1.8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8하고 1.7을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평균 키가 여러분 중에서 키가 180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170에서 180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70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이것도 3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순서죠. 순서. 수리, 펌프, 점검, 이렇게 됩니다. 수리, 펌프, 점검. 이 순서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수리가 됩니다. 수리. 자, 요거 수리가 뭐냐면은 수신기 되죠. 수신기. 수신기에서 어느 알람 밸브가 작동되었다라면은 작동될 때 원인을 찾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신기를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수신기. 그래서 수신기가 찾는 것 그러니까 나번이 되겠죠. 나. 수신기 상에서 표시된 층을 먼저 이렇게 한다. 이렇게 1번이죠. 그죠? 1번. 자, 그다음에 리세팅 돼 있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다시 세팅을 해 가지고 경보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확인 안 됐을 때 위에서부터 위에 층부터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요거.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펌프를 조작한다 돼 있어. 펌프를 확인한다. 그다음에 맨 밑에 위에서부터 뭐 내려와 가지고 주로 보면은 펌프가 지하 쪽에 있죠. 맨 아래층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펌프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네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이대로 안 된다면은 이제 업체를 맡겨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 그래서 여기에 다섯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렇게 죠. 나라가 시작되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 문제는 제가 수리, 위, 펌프, 점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존에도 출제가 몇 번 되었던 문제입니다.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맞추는 데는 시간은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3번 되겠습니다. 액체의 전기압이 대기압과 같게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 또는 비점이라고 그러죠. 비점. 그래서 비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점. 이미 이제 1번하고 4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기압 상태에 고체가 녹아 액체가 되는 걸 녹는다. 우리가 융점이 되죠. 녹는 걸 융점이라고 그래요. 융점. 자, 그 다음에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 그러죠. 1g을 1도씨 올리는데 뭐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그래요. 비열이라고 한다. 자, 어떤 물질이 열이 출입이 있더라도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 않고 이 상태죠. 이 상태입니다.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됩니다. 자,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죠. 얼음이 물이 됩니다. 그럼 요 상태는 요거는 온도 변화는 같은 0도씨예요. 0도이기 때문에 0도씨죠. 그죠? 0도씨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온도의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는 있죠. 상태 변화는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얼음에서 물로 상태를 변하는 거고 0도씨 물에부터 100도씨 물이 됩니다. 100도씨 물이 되는 과정은 자, 온도 변화는 있습니다. 근데 상태 변화는 액체, 물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는 없죠. 요거를 우리가
현열 또는 감열이라고 이야기했고, 요거를 우리가 수문열 또는 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뭐 그래서 아마 요것도 문제를 보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온도는 변하지 않지만은 상태만 변하고 있다. 상태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 수문열 또는 잡열인데, 여기는 수문열은 안 나와 있고 잡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았나?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요거 유사한 문제가 소방교회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소방교회에서는 구조 파트에 있는 게 나왔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연소 파트에 연소 생성물과 관련해 가지고 유류가스의 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독성만 조금 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외울 때 시아나수소 뭡니까? 10B였죠.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암모니아 기본적으로 외워야 했죠. 25. 이거 외워야 했습니다. 포수겐 0.1 제일 독한 거니까 0.1인데 1ppm이니까 뭐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었죠. 그죠? 일산화탄소 50ppm, 이산화탄소 뭐 5000pp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외우라는 독성 허용 농도 외우라는 것만 외웠다 하더라도 이건 답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앙산가스는 뭐 여기 있듯이 5pp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앙산가스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이 오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5번까지는 그렇게 뭐 문제가 되고 어려운 그런 문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조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6번에서 6번 아마 여러분이 임용대로 많이 했을 거고, 우리가 유효물, 특히 이제 소방공무원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유효물 자격이죠. 자격증인데 뭐 기능사를 가지고 있던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자격증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공부를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표 3에 보면 있는 내용이죠. 순도 60 중량 % 이상이래요.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 철을 표준철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러나 금속보온돼 있습니다. 150 마이크로미터 철을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합니다. 자, 가산화수소 농도는 36 중량 % 이상인 것에 한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답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겠죠. 60 중량 %, 50, 50, 36 그 다음에 중량 %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온물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론과도, 개론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전술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번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왜 헷갈리냐면은 답은 아마 찍기는 답을 찍었을 거예요. 찍었는데 우리가 분말 소화 약제라면은 1종, 2종, 3종, 4종 그 이제 특징적인 것만 외우다 보니까 일반적인 거를 이제 놓칠 수가 있겠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답은 아마 안 틀렸을 거예요. 답은 안 틀린데 여러분이 이게 정말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조금은 주출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일단은 이 약제는 주된 소화효과는 분말 운무의 방사열 차단, 부촉미 효과, 그 다음에 발생한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시 효과, 간세액체 표면화제에 매우 효과적이다. 신부화제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면화제의 우수합니다.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단지 이제 우리가 신부에 조금 더 영향을 받으려면은 3종 분말이 이제 조금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표면화제는 가장 우수한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히 이제 일종 분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노화 반응이 있다. 이게 특징적이죠, 그죠? 그럼 탄산수, 나트륨, 칼륨, 인산 암모니움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유동성을 낮추는 게 아니죠. 유동성을 높이는 겁니다. 미세한 분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루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잘 뜨는 거죠, 그죠? 떠가지고 유동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높이는데 이제 이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스로서 이렇게 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다 이렇게 책에 돼 있죠, 그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린 문장이고 소화약제를 사용한 분말은 1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범위이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20에서 25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습기와 반응하여 고화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코팅했다라고 했죠. 금속의 스테아린 산염이나 실리콘 수지 등으로 이렇게 방석 가공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그냥 코팅했다. 잘 굳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2번. 자, 8번입니다. 소방, 요거 아마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마 요 부분도 조금 우리가 안전 파트 보면은 우리가 공통교재로 보면은 사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줄여가지고 공통교재가 우리의 하재 2에 있잖아요. 2에 있는데 사실 안전 파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전 파트 양이 많고 그리고 안전 파트가 하재 파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구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하재 1에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교재에다 모아놓은 거죠. 모아놨는데 모아놓은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3-4페이지 한 5페이지 길에 한 5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실제 이제 공통교재로 본다면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정리를 해놨는데 그 정리한 것 중에서 표로 제가 만든 것 중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교육은 목표 지향의 문제 처리를 했습니다. 문제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문제 처리 우리가 위험 예지 훈련 문제 해결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처리는 문제 해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고 태도 교육입니다. 몸가짐, 마음가짐 이거는 이제 바로 넣어죠, 그죠? 바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하재 진학 구조급 작업 방법을 숙달시킨다. 방법은 기능이에요.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기능 교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다음에 제 봐서 원리를 이행한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 교육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지식 교육. 그다음에 몸으로 익히는 기능 교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봐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틀린 게 아니고 이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아마 여러분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봐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하재조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옳지 않는 것은 됐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 문장은 길지만은 답은 바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재 범위가 2 이상 관할 구역에 거친 하재에 대해서는 소방 대상물을 소재지 않은 소방서에서 한 건을 하재로 잡습니다. 그게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 우리가 그 소실 정도는 3가지로 구분하는데 반소는 30에서 70. 요거 제가 할 때 요거 이상 미만 이거 기억해야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실 면적 그러면 제가 소실 면적은 발악 면적으로 하는데 이거 입체 면적 아시면 안 돼요. 소실 정도를 물어보면 입체 면적이지만은 소실 면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악 면적으로 가지고 합니다. 발악 면적 산재하는데 하재 범위가 6면 중 2면이죠. 2면 이하인 경우에는 6면 중에 하재 피해액 합에다가 5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2면인데 이거 3면 이렇게 되면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2시간 이거 맞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10번도 소방활동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소방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했고 그다음에 공통교재에 보면은 그 표 안에 얘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교재만 좀 충실하게 했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재 양이 많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공통교재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 양을 그 핵심을 이렇게 키포인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을 집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아마 문제지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문제지를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유사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예가 되든 다른 예가 되든 간에 아마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뭐 여기 똑같은 거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우차적으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학단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교재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동의 위험성 되죠. 행동의 위험성.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행동의 위험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활동장애, 행동 환경의 이상성 전부 다 여러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울러서 꼭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되겠습니다. 소방 펌프차 되겠습니다. 펌프차 이거는 뭐 제가 누차 강조했죠. 진공 펌프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제가 진공 펌프 3대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3대 작용이 있었는데 그 냉각 작용, 유막 작용, 그다음에 윤활 작용이 있죠. 수막 작용은 없었어요. 그죠? 수막은 없고 수막은 이제 물을 뿌리는 걸 우리가 수막이라는데 이게 기름인데 수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수막은 틀렸습니다. 냉각하고 온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유막을 형성해 가지고 그 뭐랄까요? 뭡니까 밀폐를 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있는 장비가 부식되는 것도 막는 이런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윤활유 작용, 뭐 이것도 똑같겠죠, 그죠? 그런 유사한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개별적으로 진공 오일의 대표적인 세 가지 3대 작용이 아닌 것은 그렇게 단답형 문제로 뭐 문제집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있습니다. 문제 우리 교재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요 형태가 나왔습니다. 수막 이건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불가피한 경우 진공 오일 대신에 자동차 엔진오일 유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돼 있었고, 그럼 진공 오일의 용량은 1.5리터 이렇게 했습니다. 1.5리터 한 번 할 때 0.5리터씩 3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1.5리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럼 과거 책에 0.17인가 이렇게 나왔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그죠? 0.15리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진공 오일이 없으면은 진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가 손상 문제가 당연히 발생되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공 오일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도 1번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뭐 12번 문제는 여러 번 형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여러 번 형태가 출제됐고, 우리가 이게 보면은 빨간색 이러면은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 소방과 불과 관계에 있다. 적색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백색은 제가 뭐래요? 중독, 마약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산화성이 아니고 중독성. 녹색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불연성 이렇게요. 빨간색 중독성이 틀렸죠, 그죠? 중앙색 됐어, 중앙색. 중앙색은 노란산, 오렌지 폭발 이렇게 되는데 중앙색이 돼가지고 별도 이렇게는 표기는 없죠, 그죠? 산화성은 우리가 노란산 이렇게 됐죠. 노란산, 노란색, 산화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산화성은 노란색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고 이거는 이제 몇 번 출제가 됐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다 맞췄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3번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물 처리 방법 중 화학적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중유 흡수하면 소가 응가한다. 이게 이제 화학적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화학적 방법은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일단 교회로 출제가 된 거예요. 교회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일단은 이게 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줘요. 자, 중유 이러면 우리가 중화죠. 중화하는 거. 유화하제. 그럼 흡수. 소는 뭐냐면 소독입니다. 소독. 그럼 응은 뭡니까? 응고 이렇게 했죠. 응고한다 이거예요. 근데 유화철이 있습니다. 중화 있습니다. 요 중화 있죠. 그 다음에 흡착인데 여기는 흡수는 있는데 흡착은 없어요. 흡착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흡수는 있고 흡착인데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넣고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물리적, 과학적. 이거는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출제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다. 문제 내기가 좋아요.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도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도 요거는 주의하셔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정보 외우시면 그다음 이제 물리적인 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도르래 문제죠. 이건 도르래는 크게 문제 없죠. 움직 도르래가 하나 있으면 2분의 1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0kg의 4분의 1 되면은 1분이 되는 거죠. 크게 문제 없죠, 그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문제 없이 답을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칭한 용어로 옳은 것은 돼서 잠수 상속속도를 9m 유지하고 수면 상승하면서 체내 질소를 한계 수준 미만으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다. 상승률 감압 전개를 하지 않고 일정 수심에서 최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수심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최대 잠수 가능 시간이라고 그러죠. 용어 정의가 최대 잠수 가능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건물 붕괴. 건물 붕괴가 잘 출제가 되다가 한동안 안 됐는데 올해는 교회로 출제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장애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뭐 요거는 딱 보니까 어떻게 캔틸레바형이죠. 캔틸레바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 청사 붕괴됐을 때 이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2차 붕괴 이렇게 붕괴 안 된 부분이 다시 붕괴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대가 생존할 수 있는 장소가 각 층이 지탱하여 있는 끝부분 아래 모서리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 붕괴 유형자 가장 안전하지 못하다. 건물에 가해진 충격에서 한쪽 벽판이나 지붕 조립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다른 한쪽은 원형 거래로 있다. 맞는 말이죠. 마주보는 두 개의 외벽이 결함이 발생해 가지고 바닥이나 지붕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주보는 두 벽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시루트 형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팬케이크형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팬케이크요. 그래서 삼풍백화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7번 준원 문제죠. 그죠? 엘리베이터의 운전 중에서 브레이크의 전자력에 의해서 개방시키고 정지시는 전동기 주회로를 차단시키는 동시에 스프링 압력에 의해서 브레이크 슈로 브레이크 휠을 조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확실하게 정지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걸 전자브레이크라고 했습니다. 전자브레이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상정지 장치는 어떻게 합니다? 비상정지 장치는 하강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 증가하기 위해서 가이드레인을 힘차게 이렇게 잡는 것, 그죠? 잡아가지고 엘리베이터 몸체가 이렇게 정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비상정지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상정지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속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리미터 스위치라는 건 뭡니까? 리미터 스위치 있고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아래 위로 접근할 때 1차적으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리미터 스위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하는 건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 완전히 저는 작동하지 않도록 전기회로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파이널 리미터 스위치라고 하고, 그리고 최종 그 맨 마지막에는 또 뭐냐면 완충장치가 있죠. 완충장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는 4번이었습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보면은 하재 1보다는 하재 2에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하재 2에서 출제가 많이. 보통 보면 조금 평이하게 나누어지는데 이번에는 하재 2에서 뭐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 구조나 국어본은 이렇게 평이하게 나누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아마 여러분이 조금은 틀리는 분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일단은 레드 트랩입니다. 레드 트랩, 그 다음에 옐로 트랩, 그 다음에 그린 트랩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있듯이 제로건 경고지역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하나 물을 뿌려가지고 1차 제록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1차 제록을 한다. 1차 제록을 하는 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데, 1차 제록은 자, 일단은 레드 트랩 입구에서 우리가 장비를 전부 다 이렇게 있으면 구역을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예요. 나눴다. 그래서 레드 트랩에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여기에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장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섭식 제록을 하게 됩니다. 물을 뿌린다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 섭식 제록에 1차 제록을 하게 됩니다. 몸에 있는 물을 뿌려가지고 몸에 있는 어떤 묻어 있는 이물질을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요게 되고 나면은 그 옐로 트랩으로 넘어가는 거죠. 옐로 트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과 수세미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가지고 일부 씻었으니까 이제는 여기 세제를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세척을 하는 거죠. 세척을 하고 그다음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그린 트랩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섭식이 되는 겁니다. 섭식이 되는 거고, 여기 되면은 그린 쪽으로 넘어가야죠. 넘어가 가지고
자, 옷을 벗습니다. 우리가 보면 화학보호복 같은 경우는 이미 입고 화학보호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쏘아 장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수집통에 넣고 그래 입은 상태에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린 트랩을 넘어와 가지고 옷을 벗는 거죠. 벗게 되면 이제 그 안에 공기용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활동복도 입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보호복을 벗는 상태가 여기 그린 트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인데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장비를 놔둬야 되죠. 장비를 들고 있는 상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솔로 칠하는 것보다 먼저 물을 뿌려야 되잖아. 물을 뿌리고 나서 물을 뿌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세제를 이용해 가지고 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 되면 옷을 벗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절차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면은 18번 문제가 뭐 어렵다 이렇게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안 보신 분은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거 이론할 때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뭐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 없이 답은 맞출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과 관계 깊은 열 손상은 되어 있습니다. 자, 얼식 수준 저하되었습니다. 뜨겁고 건조합니다. 자, 여기 핵심적인 게 있죠. 여러분 모르면은 핵심적인 단어만 기억하셔도 된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체온 조절 기능 부전이다. 이건 열사병이에요. 열사병. 그죠? 열사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가 일사병이 되는데 일사병은 뭐의 문제라 했습니까? 일사병 같은 경우는 체액소실이라 그랬죠. 체액소실. 열경련, 전해질의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떤 설명할 때 반드시 열사병 넣으면은 체온 조절,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간다. 적극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열사병이고 일사병 같은 경우는 체액의 문제죠. 우리가 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온도 차이를 내 가지고 땀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 같은 경우는 지하 화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체력이 엄청나게 빨리 고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땀으로 많이 나는 게 기운이 팍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일사병 같은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열경련 같은 경우는 전해질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일사병, 열사병 요걸 구분 못 하셨다면은 조금 헷갈렸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는 뭐 답을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스타트 분류법입니다. 스타트 분류법은 간단하죠. 이건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상, 팔다리 거상, 그 다음에 직접 압박.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응급처치를 옳지 않은 걸 했으니까 산소 공급.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아니죠. 기도, 그 다음에 거상, 직접 압박. 요 세 가지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몇 번 강조한 거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1번입니다. 환자 이동 장비 중 척추를 고정하는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우리가 분리될 것이죠. 분리될 것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발성 환자를 긴 척추 고정판에 움직이지 않게 해가지고 옮기는 좋지만은 이 자체를 다발성 환자를 들것을 이용해가지고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단지 몸을 이렇게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옮기는 정도는 쓸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게 먼 데까지 쓸 수 없는 게 불리형될 것은 척추 고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척추 손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다른 용도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 이러면 불리형될 것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불리형될 것은 척추 고정을 하는데 가장 효과가 적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불리형될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스켓형 될 것 같은 경우는 얼음이나 빙판 뭐 이런데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아프가 점수에 있어. 아프가 점수는 뭐 어디가 보면은 문제 있어가지고 상당히 국어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프가 점수가 안 노는 해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몸에 우리가 5가지면 피부, 심박동수, 흥분도, 근육 강도, 호흡도 있는데 일단은 딱 보면은 자, 몸 상태. 제가 이거 주의해야 했던 게 이거 있습니다. 심박동수가 심장이 안 뛴다고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심박동수에서 주의해야 될 게 심장이 안 뛰면 제로가 되겠지만은 100회 기준에 있어. 100회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릴수록 심박동수는 빠른 게 정상이죠. 근데 이게 100회 이하가 돼 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점. 100회 이상이 되면은 요거는 2점 이렇게 되는 그거 여러분이 주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5회 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1점이 됩니다. 1점. 자, 얼굴 같은 경우는 찡그림 됐습니다. 찡그린다. 단순하게 막 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단순하게 어떤 자극을 주는데 찡그리고만 있어. 그럼 반응은 없죠. 그 자극에만 반응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능동적인 어떤 행위를 안 보여줍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1점이라고 했어요. 근육 강도가 있습니다. 근육 흐느껴린다. 이게 자 했는데 툭 떨어져.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죠? 0점 이렇게 됩니다. 0점. 그럼 흐느껴리면은 이걸 우리 1점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인 움직임은 1점. 그죠? 근육 강도 어떤 자극을 주는데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조금 더 자극을 줬는데 적극적으로 막 움직이려고 한다. 막 앙탈을 부린다. 이런 자세가 나오면 2점. 근데 이제 자극 중 그 부분만 약간 움직임이 있다. 이러면 1점. 아예 흐느적거리고 반응이 없다. 이러면은 0점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호흡은 불규칙하다. 자, 불규칙한 호흡이 정상적이면은 2점이 될 거고 없으면은 0점이 될 거고 호흡이 불규칙하면 1점 이렇게 되죠. 1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몸은 정상인데 팔다리가 청색이다 이렇게 돼요. 지금은 자 몸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돌아오는 중입니다. 왜 몸은 우리가 심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빨리 핑크색으로 돌아오지만은 자, 먼 쪽은 순환이 이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일자 평가할 때는 이렇게 청색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1점을 잡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면은 자, 요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되면 핑크색으로 변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4점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는 보면 요거는 그림이 이 퀴즈 내용이 심실세롱입니다. 심실세롱은 심장마비 2분의 1에서 이렇게 2분의 절반가량이 심실세롱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책에서는 자, 심실세롱이라든지 무맥성 심실빈맥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무맥성이라는 건 겉으로는 맥이 안 잡히지만 심장이 이렇게 안에서는 기계적으로 했을 때는 뛰고 있는 걸 우리가 무맥성 심실빈맥이라 그러는데 그런 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면은 심장의 진동할 뿐 효과적으로 피를 뿜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맥성 심실빈맥이에요. 이런 게 상태가 빈맥이라는 건 빠르라는 거예요. 빠르다. 쫙 쫙주지 못하고 이렇게 떨기 때문에 심장이 멈춘 건 아니에요. 멈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사령 1분이 지연될 때마다 7에서 10% 정도 감소하고 맥박을 확인한 후에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환자에게는 제사령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심장이 멎었는지 아니면은 심실세롱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무맥성 심실빈맥인지 사실은 확인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손목을 잡아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3번은 23번에는 3번이 이렇게 답이다 정답이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은 우리가 저는 삼각형 정도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답을 찾는다면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4번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엄밀하게 했을 때는 맥박을 확인하면 맥박을 촉진되지 않는다. 촉진되려면 손으로 맞는 게 촉진되는 거죠. 기계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자 넓게 봐가지고 기계적으로 분석했는데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환자까지 이게 포함시켰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출제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조금은 삼각형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제
답을 찾는다면 3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질문해봤자 답 안 주죠. 어쨌든 여러분이 답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번을 해야 됩니다. 3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뭡니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거는 심실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맥성 심실빈맥에 주로 사용합니다. 무맥성 겉으로 봐서는 맥박이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보면은 맥박은 뛰고 있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옆에서 겉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맥성 심실빈맥을 우리가 출제자는 어떻게 받느냐라는 관점은 차이는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촉진되지 않는 환자에게 재선을 실시한다.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24번 같은 경우는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맥박이 멈춘 사람한테는 심장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면은 요거는 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보내에 따라 가지고 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맥박이 멈췄다 이러면은 CPR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이라도 뛰고 있다. 겉으로 확인되든 안 되든 간에 기계로 돼가지고 확인하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면은 맥박을 심장 CPR보다는 이게 뭡니까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 더 나중에 내년에 공부할 때는 한 번 더 여러분이 챙겨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론할 때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기록 확보 유지 장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갔던 게 IGL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록 삭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비 새로 들어가 있는데, 입인도 기록에는 입 중앙에서 깃볼까지 되어 있어요. 입 중앙에서 아래턱까지, 깃볼에서 이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됐죠.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외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자, 후드 튜브입니다. 후드 튜브 일회용이나 멸균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IGL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충분한 양압 환기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냥 IGL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거 그냥 주걱까지 숟가락까지 생겨가 뚝 집어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성인 숟가락이 있고 어린아이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거는 우리가 후드 튜브라는 이런 바람을 엮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게 사이즈를 재어가지고 딱 집어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즈가 없다 이러면 틀리죠. 이거 사이즈가 안 맞는 걸 넣게 되면 우리가 허빈, 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맞는 거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이 아닌 멸균제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관 내 삭간은 환자 입의 중앙으로 후루경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왼쪽으로 혀를 젖혀줘야 돼요. 혀가 이제 방해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혀를 왼쪽으로 젖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집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쪽으로. 그래서 중앙으로 넣으면 혀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25번 병원 전 뇌졸중 평가 중 패스트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저거 제가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툭 끼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손을 들으라는데 안 들은다, 그죠? 그러면은 한쪽은 이제 내가 손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눈을 그 다음에 또 뭐 입꼬리를 웃어보세요라 했는데 웃는데 한쪽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인지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몇 시쯤 됩니까 이렇게죠. 낮입니까 밤이니까 그런 이제 시간적 관념이 없어지네요. 그걸 판단하는 게 그런 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타임이죠. T. 그죠? 패스트에서 T에 해당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문장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S죠. 그죠? 스피치 해가지고 문장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문장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유사한 문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거랑 조금 달라요. 문제 형태는 다른데 제가 요거 뇌졸중에서 뇌졸중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 편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로 추가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새로 추가됐던 게 패스트에 관한 부분이었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주시라라고 했는데 요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25번에는 3번 이렇게 됐어요. 3번. 아마 요거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게 이제 뒤에 파트 있다 보니까 아마 놓치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 요 정도 하루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